반가. 안녕하세요. 메가랜드 8회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개업공개사들이 주도적으로 공개사 협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에 보면 협회는 영리 목적, 옳은 것인데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해야 됩니다. 영리 목적 X네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은 발기인이 정관을 제정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창립총회 의결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음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니까 서울에는 주된 사무소도 두고 지부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산에다가 주된 사무소 둘 수도 있죠. 근데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가 협회가 있는데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모두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 자, 첫 번째 기억.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협회 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소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D것은 공제계약 당시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을 그 내용을 한다. 예를 들면 암 걸렸는데 암보험 못 들잖아요. 사망하고 없는 사람 사망보험 못 들죠.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걸 배상하는 겁니다. 미리 이미 발생된 게 아니고요. 화재 발생했으면 화재보험 못 들고요. 교통사고 이미 났으면 보험 못 듭니다. 리얼. 그 다음에 공제금은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되 복지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니은 요거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고요. 시험에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부과 기준이 가장 긴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제가 결정 공일임 5개가 6개월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6개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개월이고 기타 등등만 1개월이죠.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6월 이하인데 국토부령에 보면 개별 기준이 6개월짜리가 5개 있고 1개월짜리 하나, 3개월짜리가 9개가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결정 공일임 앞에 5개만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번이 6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26번 틀린 것입니다. 휴업과 업무정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업무정지는 업무를 못하도록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휴업은 등록증,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근데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은 했다가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업무 재개하겠다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은 등록증 반납했던 걸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사동 소재의 창고용 건축물 매매계약, 매매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 딱 6천만 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고 30만 원 초과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7천만 원인데 군지역, 청송군, 군은 신고 안 합니다.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만 신고합니다. 부산광역시 10억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증여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틀린 것입니다. 자, 28번에 틀린 것은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5%는 부동산 거래 신고죠. 매매계약을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개가 있죠. 제가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틀린 것인데 정답은 2번이네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기출문제 출제를 했는데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이죠. 취득한 날이 경매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대금을 완납한 때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